JB 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초원님이 박지훈 변호사님 지치지 마시고 오늘도 파이팅 해주세요 라고 인사해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님은 이번 한 주 의리 지키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아유, 뭐 당연히 해야죠. 뭐 저도 식구인데요. 네, 네, 매누님은 종배형 같이 듣고 있죠? 라고 해주셨는데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어제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 듣고 있고 하나하나 다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양은영님이 제 입이 아프셔서 제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제 입이 방송에서 전화통화 한번 해주세요. 멋진 안 PD님 일주일 못 기다려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전화 연결도 가능할 목소리? 목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목이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전화 연결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구나. 오늘은 뭐 준비된 건 없지만요. 네, 뭐 이벤트가 가능할지 한번 멋진 안 PD님께 제가 나가서 여쭤보도록 하고요. JB의 빈자리는 이분이 메우고 있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평론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는 두 번 찾아오는 헬마타임입니다. 오늘도 두 번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로 AS타임부터 가죠. 네, 어제 이 시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의 폭로전에 대해서 저희가 짚었었는데요. 이후에 후폭풍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 아침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의 공개 발언 먼저 함께 들어보시죠. 당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사감이나 사익은 뒤로 하고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들으신 대로 사감이나 사익은 뒤로 하고 대의를 앞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발언 탓인지 이준석 대표는 어제 공지를 했던 윤석열 후보의 수원 유세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후 광주로 가서 호남 유세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 측은 오전에 일정 취소를 기자단에 공지하라고 했는데 누락된 거다라고 말을 했지만 두 분 이 말을 곧대로 들으시겠습니까? 이게 일단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거를 20분 전에 이제 취소 통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오후 2시 20분에 수원 그 옆에 있는 경기도 안성에서 집중 유세를 이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윤석열 후보랑 합동 유세를 하는 거를 피해서 옆 동네에 가가지고 혼자 유세를 한 걸로 비춰 보일 수도 있는 거라. 그래서 뭔가 이제 불편한 마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를 피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들이 좀 따라붙는 것 같긴 합니다. 수원, 안성, 뭐 저도 그 근처 살다 보니까 가까워요. 가려면 갈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불쾌감을 그래도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나마 유세 현장에 뭐 사람이니까 가고 싶진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뭐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사무총장이고 본인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3882님이 홍준표, 유승민도 안 나왔다면서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은 공동 유세를 하기로 돼 있었던 분이 이분들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원래 이제 같이 합동 유세를 굉장히 좀 크게 하려는 계획이었던 건데 이게 결국 다 어그러지면서 모양새가 원팀의 어떤 복원 최정점 이걸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했다가 전체적으로 조금 흐름은 좀 안 좋은 흐름이 돼버렸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보도를 보니까 늦게 받았다는 거 연락을 홍준표 의원이나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벌써 얘기를 알고 있었는데 연락을 늦게 받았다는 말을 조금 그것도 혹시 불협화음이 아직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좀 마음을 완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들사랑님이 애들도 요즘에 싸웠다고 안 저러는데 라고 해주셨고 반면에 정경수님은 저렇게 또 싸우는 척 하다가 또 손잡고 나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과연 모두 손잡고 함께 나올지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번 주말에 단일화의 불씨를 살리는 안철수, 윤석열 두 후보 간의 만남을 좀 기대하는 눈치더라고요. 과연 만남이 이뤄질지 또 시선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죠. 2차 법정 TV 토론이 있습니다.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두 분도 다 보실 거죠? 네. 봐야죠. 네, 보실 거라면 MBC TV 그리고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꼭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목할 뉴스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한 거는 이제 네. 김건희 씨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한 그 후속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 선대본부 측하고 언론 사이에 진실 게임으로 이제 번지는 양상인데요. 어제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이제 이양수 대변인 검찰 공소장에 범죄 일람표 거기에 이제 오류가 있다 이거를 좀 명백하게 확인을 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한 기사들은 모두 오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근거 때문이냐면 범죄 일람표 3이라는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그 미래에셋 계좌에서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이루어지는 거래는 모두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로 주문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계좌를 맡겨서 이루어지는 주가 조작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사 내용에 보면은 14개월간 284차례 주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루에 한 번 꼴도 되지 않는다. 이게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정도의 주문 내역으로는 주가 조작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 따라서 이 공소장은 오류가 확인됐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라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 말대로라면 김건희 씨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팩트체크가 가능할까요? 자, 간만에 전문 분야로 가보겠습니다. 팩트체크입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지적할 사항은 뭐냐면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나 이제 국민의힘 선대본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는 김건희 씨가 오히려 그때 좀 손해를 봤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계좌를 해소하고 다른 계좌로 이제 주식을 옮겼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가 된 얘기는 전화 주문이었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손해를 봤든 전화로 주문을 했든 둘 다 주가 조작 여부를 판별하는 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이제 계좌가 작전 세력에 의해서 운용이 됐는지 그리고 뭐 주문 시간이라든지 주문 양이라든지 뭐 시세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 봤으니까 주가 조작 아니다. 이런 거는 이제 맞지 않는 얘기고요. 국민의힘 선대본에서 지금 이 반박한 내용을 보면 선택적으로 반박을 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언론들이 그동안 검증을 해서 확인했던 그 김건희 씨 계좌가 뭐 신한, 뭐 미래에셋, DS 등등해서 5개의 계좌인데 이번에 나온 반박은 미래에셋 계좌 하나에 대해서만 나온 거기 때문에 제대로 반박을 하려면 나머지 4개의 계좌에 대해서도 전부 반박을 하고 내역을 밝혀야 된다. 이게 이제 언론에서 하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 관련해서 최초 보도했던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도 조목조목 좀 팩트체크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씩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셋 계좌에서 모든 거래를 전화로 주문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시민보 기자가 그 범죄 일람표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HTS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에서 하는 그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가 35건이 발견이 됐다는 건데 6일 동안 35차례에 걸쳐서 28만 3,722주를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참여한 다른 계좌들하고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런 거래를 했기 때문에 통정거래다라고 검찰이 일단 판단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화로 한다고 해서 주가 조작이 불가능한 것도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처음에 공개됐던 김건희 씨의 그 신한금융투자 계좌요. 이게 해명을 할 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전화로 주문을 할 수 있는 권한만 주가 조작 선수인 이모 씨에게 넘겼다라는 건데 그 이모 씨가 이 전화 주문 권한만으로 여러 차례 시세 조정을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화로 주문을 낸 거를 상대방이 다른 계좌에서 HTS로 이 매수를 하거나 HTS를 통해서 매도한 물량을 또 이 신한금융 전화 주문으로 이제 사기도 하고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화니까 주가 조작 아니다. 이것도 사실이 안 맞다는 거고 또 하나 주문한 내역이 하루에 한 번도 안 된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전 세력이 주가 조작에 동원하는 계좌가 김건희 씨 계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외에도 다 합치면 157개다. 그래서 이 계좌들이 서로 이제 얽으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 수가 5,574회. 그러니까 거래 기간이 310일이니까 한 하루 평균 한 18회 정도 주문을 했을 거고 실제로는 작전을 할 때는 일정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하루 평균 횟수는 아마 수십 회 정도가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도이치모터스 같은 작은 주식을 조정하는 데는 충분하다. 이제 이게 시민보 기자의 추가 보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다른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죠. 오마이뉴스가 오늘 아침에 이제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해명하기를 신한금융투자의 계좌 최초의 그 문제가 됐었던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본 것 때문에 2010년 5월 20일을 전후해서 계좌를 회수를 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더 이상 이제 거래가 안 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마이뉴스가 확인해 본 결과 그 나흘 뒤인 5월 24일에도 해당 계좌를 통해서 주식 매도 주문이 나왔고 검찰은 이제 이 거래를 가장 거래 이제 가짜로 마치 이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는 가장 거래 내지는 통정 매매로 판단을 하고 지금 범죄 일람표에 적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지난해 이제 국민의힘 경선 때 윤석열 후보가 했었던 해명하고 배치되는 내용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근데 어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수사팀이 오류를 알면서도 그대로 둔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될 거다라고 언론에 얘기를 했던데요. 지금 9091님이 검찰총장 출신이라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건가요? 라고 정치적인 보내주셨는데. 수사라고 봐야 됩니다. 공소장 변경은 왜 하냐 하면 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됐을 때 공소장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주체는 검찰이고요. 보조적으로 할 수 있고 직권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재판부입니다. 법원에서 야 이상하다 이거 유죄 주기에는 뭐가 맞지 않는데라고 해서 공소장 변경을 직권으로 하거나 검찰에 요청을 하는데 사실상 뭐 변호인도 공소장 변경 얘기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혀 관계없는 정치권에서 얘기한다는 거는 뭐 법적인 부분보다는 어쩌면 그냥 정치적인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또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박을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시선 집중하겠고요. 뉴스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러시아가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전격적으로 침공을 강행한 사실 다들 이제 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어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특별 작전을 선언을 했고 우크라이나 점령을 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한 것과는 달리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이외에도 수도인 키예프는 물론이고 하리코프, 오데사 같은 주요 도시 곳곳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거를 전면전이다라고 규정을 한 상태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즉시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날부터 지금 러시아 군의 공격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우크라이나 군 그리고 민간인들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SNS를 통해서는 그 민가 주변으로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로켓을 쏘는 이런 장면이 이제 영상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네. 지금 수도 키예프를 버리고 피난 행렬에 합류하고 있는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유럽연합 등은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침공으로 규정을 했고 조금 전인 새벽 3시 49분 속보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승인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대해서 유엔 헌장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로서 이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고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급박하게 돌아가는 우크라이나 상황 전문가를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 유라시아 학과의 정재원 교수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고 대다수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규탄 성명을 내고 경제 제재 조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푸틴 대통령은 뭐 아랑곳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뭐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여러 조치가 있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전 세계 15개국의 한 239개 은행이 국경 간 지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하는 스위프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한 그래서 러시아를 이제 동결하고 퇴출시키는 것 등 강력한 제재 조치도 예고를 과거에 했었죠. 다만
이러한 것들이 그 결제 통화를 이미 위안화나 유로화 등으로 많이 바꾼 상황이고요. 또 중국의 별도의 결제망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등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일 핵심적으로는 이번에도 석유가 아직 석유가스 산업 제재에서는 머뭇거리는 것에서 보이듯이 이 석유나 가스를 막을 경우에 러시아는 이 중국으로의 어떤 그 탈출구가 있지만 서구 또 나아가 전 세계가 이 심각한 인플레이션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러시아는 현재 미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앞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점령하겠다. 또 이걸 전 지역을 점령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그 돈바스 지역 정도의 어떤 군대 진입 정도를 최대한의 러시아군의 작전 범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런데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위 한 1, 2주 걸린다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의 그 푸틴이 얘기한 탈군사 작전의 일환인지 네.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 영토의 점령과 같은 이제 최악으로 상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과거에 2008년 러시아랑 조지아가 전쟁했을 때 현재 돈바스와 유사한 상태였던 이 나모세티아 공화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지역을 러시아 시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제 조지아 본토까지 곳곳에 폭격을 하고 보병을 러시아군이 투입시킨 바가 있었는데요. 네. 이때 조지아가 이제 항복을 하니까 전적으로 철수를 본토에서 철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러한 선례와 유사한 행보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작전을 펼칠지는 아직은 지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토가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토는 파병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유엔에 공식 개입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앞에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제재 방안 외에도 또 뭐 과두재벌의 푸틴의 돈을 갖고 있는 과두재벌 50명의 명단을 만들고 동결하는 방법도 제안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이 아직 계획상에 있는지는 불확실하고 또 나토 차원은 물론은 이제 물론이고 미국인이나 어떤 유럽의 그 어떤 국가도 러시아와의 어떤 전면전을 불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군사적 option은 더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대사관 철수라든지 이번에 그 러시아산 밀수입을 적극적으로 허용한 이 중국의 입장 변화가 이제 향후에 예. 사태 전개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할 수 있는 게 경제적 제재다 이런 건데 중국 정부의 밀수입 허가 이게 사실 중국이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지지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맞습니까? 예,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제 향후에 경제적인 위기가 분명히 닥칠 것이기 때문에 일부 그런 러시아의 중요한 수출 품목인 곡물을 중국이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하. 자, 푸틴 대통령 현 우크라이나 대통령 대신에 친러 대통령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단순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쳐들어가서 친러 대통령을 세운 것은 아닐 거고요. 예. 만약에 그러한 방식이라면은 반드시 지금 소위 돈바스 지역 외에도 더 확대된 크림까지 이어지는 더 확대된 동부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한 그러한 형태로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상당수 서쪽으로 밀어낸 아하. 그런 상황 속에서의 일종의 그 분단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친러 정부를 세운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분단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나라에 그때 거기에 대통령 세우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교민들도 지금 현지에 있는데 64명 중에 36명이 육로로 이동해서 폴란드로 탈출할 것이다 보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서쪽 지형이 꽤 험하다고 하던데 이게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물론 서쪽 지형이 험난하긴 하지만 네. 현재 항공으로는 탈출이 아예 불가능하고 공항 이제 안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북쪽, 남쪽, 동쪽 그쪽은 아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 가장 안전한 육로를 통한 탈출로는 이제 폴란드나 밑에 몰도바, 헝가리 등등 서쪽 외에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떠한 형태로든지 또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쪽으로밖에는 탈출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도발 그것이 얼마나 참혹할지 벌써 걱정인데요. 자, JB 없는 JB 타임즈 헬마우스 임경민 평론가 더마카와 함께 교수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JB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